4월 23일 얼렁뚱땅 만들어진 세계 책의 날 유래. 성조지는 초기 기독교 순교자 중 한 사람으로 기독교의 성인입니다. 태어난 해는 분명치 않으나 로마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지금의 터키 지역 카파도키아에서 군인으로 복무했습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 박해 정책으로 여러 사람 잡은 것으로 유명한데 성조지 역시 그로 인해 순교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성조지는 영어식으로 부르는 이름이고 더 널리 알려진 이름은 라틴어식 이름인 게오르기우스입니다. 어는 농부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성조지는 사악한 용을 퇴치한 전설로 아주 유명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악한 용 한 마리가 지금의 리비아 지역의 소국인 시레나 근처 호수에 나타나선 행패를 부렸죠. 매일 인간 재물을, 그것도 젊은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추첨을 통해 매일 젊은 사람을 한 명씩 산채로 재물을 바쳤는데 어느 날 왕의 외동딸이 뽑혀 산재물로 바쳐야 할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다른 버전으로는 그 나라 젊은이들이 모두 희생되고 왕의 외동딸 차례가 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때 카파도키아에서 온 기사조지가 사정을 듣고는 잡아먹히기 직전이었던 공주를 구하고 긴 창으로 이 사악한 용을 제압해서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건 조건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사악한 용을 죽여주고 안 그러 말지 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모두 개종시킨 후 단칼에 용을 베어 죽였다고 합니다. 물론 전설이다 보니 결말 부분도 다양한 버전이 많은데 위의 이야기가 매운맛 버전이라면 순한 맛 버전도 있습니다. 기사조지가 긴 창으로 용을 죽이고 왕의 외동딸을 구하게 됩니다. 왕이 고마움의 표시로 보물을 주었지만 조지는 그 보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동하여 세례를 받고 자발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302년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 군인들 안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모두 색출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성조지 역시 체포되어 불에도 타고 끓는 물에도 들어가고 쇠바늘이 박힌 바퀴에도 깔렸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303년 4월 23일 참수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한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아내 알렉산드라가 성조지가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지켜보고 감화를 받아 신앙 고백을 하고 성조지와 같은 날 순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가 4세기 초이니 성조지는 초기 기독교의 순교자이자 14성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조지의 시신은 지금의 이스라엘 로드시로 옮겨졌으며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의 무덤 자리에 교회를 세운 것이 성조지 교회입니다. 성인으로 시성된 것은 494년입니다. 비록 성조지의 순교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받기는 했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신흥 종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감명을 줄 수 있는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조지는 기독교가 확산되던 시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숭배되기 시작했고 기독교와 함께 조지의 이야기도 같이 퍼져갔습니다. 훗날 성조지는 영국과 포르투갈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14세기 후반 스페인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의 동맹이 절실했던 포르투갈의 주왕 1세가 영국 랭커스터 왕가의 필리파랑 결혼을 하면서 영국의 수호성인 조지 이름을 왕궁에다가 붙이게 된 것이 리스본이 상조르섬입니다. 영어로는 조지, 포르투갈어로는 조르즈라고 합니다. 영국, 포르투갈을 비롯해 수많은 나라와 도시의 공식적, 비공식적 수호성인이 된 성조지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글을 기리는 곳은 스페인 북부 카탈루냐 지역 그리고 중심인 바르셀로나입니다.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15세기부터 성조지를 수호성인으로 삼았고 성조지가 순교한 4월 23일을 성조지의 날로 기념합니다. 성조지의 날엔 바르셀로나 도시 전체가 축제로 떠들썩합니다. 마치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6월 12일 성 안토니우의 날을 기리면서 리스본 전체에서 축제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르셀로나 성조지 축제의 3대 테마는 장미, 책, 로맨스입니다. 성조지가 용을 찔러 죽일 때 용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땅을 적시면서 아름다운 장미가 탄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성조지는 그 장미 중 하나를 꺾고 공포에 떨고 있었던 공주에게 건네주었다는 로맨스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조지와 장미는 한 세트처럼 묶여 다니는 상징입니다.
지금 카탈루냐 주청사로 사용되는 카탈루냐 일반 궁전 안에는 성조지 예배당이 있는데 4월 23일 성조지 기념 미사에 참석한 여성들이 장미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중세시대 카탈루냐 일반 궁전에서 장미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공주를 구한 로맨틱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성조지는 연인들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성조지가 공주에게 장미를 준 것처럼 성조지의 날엔 남자가 여자에게 장미를 선물하게 됩니다. 그럼 여성은 남성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요? 바로 책입니다. 1927년 스페인의 작가 비센테 클라벨 안드레스가 책을 홍보하는 축제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알폰소 16세가 승인을 하면서 처음으로 스페인 도서 축제가 열린 것이 1927년 10월 7일입니다. 사실 10월 7일은 바로 스페인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생일이라고 믿고 있었던 날입니다. 돈키호테의 저자인 세르반테스의 생일을 지금은 9월 29일로 추정하고 있지만 옛날엔 10월 7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도서 축제를 10월 7일에 하다가 1929년 바르셀로나 국제전시회와 맞물리면서 도서 축제 행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 후 도서 축제를 더 키우기 위해 날짜를 성조지와 세르반테스에게 의미 있는 날인 4월 23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4월 23일은 카탈루냐의 수호성인인 성조지의 순교일이기도 하지만 미겔 데 세르반테스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사망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도서 축제일로 가장 좋은 택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22일 사망했고 23일은 매장을 한 날이며 윌리엄 셰익스피어 역시 날짜로만 보면 4월 23일이 맞기는 하지만 그건 옛날 달력인 율리우스력 기준이라 지금 달력인 그레고리력 기준으로는 5월 3일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죄다 얼렁뚱땅인 기분이 들지만 이 바닥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4월 23일부터 성조지의 날을 장미, 책, 로맨스라는 테마를 가지고 카탈루냐 지방에서 축제를 재시작했고 이 축제는 너무나 대박이 나게 됩니다. 도서 축제가 카탈루냐 출판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났기 때문에 혼돈의 도가니였던 스페인 내전 기간 중에서도 이 행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정도였습니다. 이 행사의 열기가 카탈루냐를 넘어 전 세계에 알려진 탓인지 1995년에는 아예 유네스코에서 4월 23일을 세계 책의 날이자 저작권의 날로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 책 축제는 카탈루냐 지역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만 역시 가장 크게 열리는 곳은 바르셀로나, 그 중에서도 람블라 거리입니다. 장미로 치면 1년에 팔리는 장미의 40%가 4월 23일에 팔린다고 하며 매년 2천만 유로 이상의 돈이 이날 카탈루냐 지방에서 책 구매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자는 여자에게 장미를 선물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책을 선물하는 것이 카탈루냐의 풍습이긴 한데 옛날 사람들이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서로에게 장미와 책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니만큼 시청 건물이나 구해저택, 카탈루냐 일반 궁전 같은 곳을 무료로 방문할 수도 있고 가우디의 건축물 중 카사바티오는 아예 대놓고 성조지와 용에 관한 전설을 테마로 디자인된 곳이라 이날만큼은 발코니마다 빨간 장미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카사바티오 공식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어떤 부분이 성조지와 용에 관한 전설을 연상케 하는지 한글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